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의사소통의 방법과 이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사소통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세요? 네, 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그림을 보실 거예요. 그림은 이 마부의 역할은 손님이 가고자 하는 이 마부의 역할은 손님이 가고자 하는 곳까지 가장 좋은 길을 따라 편안하게 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 의사소통은 한 방향, 일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방향 의사소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방향을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또 갈 수도 있겠죠. 이것을 양방향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고받는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도와 손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목적대로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 예를 들면 KTX를 탔는데 KTX가 방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 곳으로밖에 갈 수 없어요. 일단 탔다면 그것을 우리는 일방향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이제 보통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방법이 있고, 한 사람은 계속 주고 한 사람은 계속 받는 그런 의사소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개념을 우리가 늘 의사소통하고 살지만 의사소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그 이후에 다루는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내가 참 존중받는 것 같고, 그리고 왜 기분이 좋고 자꾸 연결이 지어지고 막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런 대화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대화를 하고 나면 정말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막 생각하지 않았던 얘기까지도 막 나오게 되는 이런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만 만나면 그냥 막 지루하고 지겨운 대화가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20대 때 직장을 다닌 적이 있는데 20대 때 저희 부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장님을 보기만 해도 피했어요. 예를 들면 화장실 가는 도중에 그 부장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부장님이 자기를 붙잡고 막 또 얘기를 할까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피하는 그런 유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대화를 하면 막 자기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 얘기는 듣지 않고 일은 너무 바쁜데 그래서 피했던 그런 부장님이 아마 일방향 의사소통을 하셨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방향 의사소통은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의사소통인데, 의사소통의 개념은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것을 내가 전달받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은 잘 말하고 잘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면서 잘 말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잘 듣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냥 말하고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우리가 잘 말하고 잘 듣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잘 전달하고, 상대방이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것을 내가 잘 알아듣는 것. 이것이 양방향 의사소통이고, 이것이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의사소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왜 양방향 의사소통이 잘 안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의사소통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네, 부모님이 하시는 걸 보고 듣고 배워서 내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사소통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먼저 배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학에서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개념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아하 하고 나를 자각하고 수정하고 이제 성장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소통하는지, 나는 어떤 방법을 쓰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서론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작년에 베스트셀러였던 여러분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어봤는데 사람마다 언어의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도가 너무 차가워서 냉랭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질 않고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언어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너무 낮아서 냉랭하고 그리고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언어의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온도가 적절하다면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고 나한테 이렇게 끌어당기는 언어의 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을 밀어내는 온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적정한 언어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나는 몇 도 정도의 언어 온도를 갖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내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밀어내는가 또는 끌어당기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의 초점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작성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한번 선생님 따라해 볼래요? 선생님은 손도 예쁘시네요.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죠? 선생님은 손도 예쁘시네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세요? 손도 예쁘다고? 그러면 나는 다른 데도 예쁘다는 말인가? 이런 마음들이 떠올라요. 그쵸? 다시 하나 한번 볼까요? 선생님은 손만 예쁘시네요. 내가 손만 예쁘단 말이야? 내가 다른 데는 다 밉단 말이야? 이렇게 딱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기분이 불쾌해집니다. 뭐에 따라 그래요? 이 조사 하나에 따라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말인데 뒤에 뭐만 붙었어요? 조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는 온도가 있는데 이 조사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언어는 뭐예요? 이렇게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언어를 생각하고 내가 이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마음으로 쓰나요? 그냥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쓰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쓸 때 이제부터는 생각하지 않고 썼다면 지금부터는 이 조사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민감한 것이 언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더 신중하게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의사소통은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소통을 사용할 때 두 가지 필수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대화를 할 때는 뭐를 말해야 된다고요? 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혹합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늘 소통을 하다 보면은 다 알아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첫 번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예,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생님? 의사소통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의사소통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이 너무 많은데 기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마음은 진심은 가득한데 막 대화를 퉁명하게 해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막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데 말하는 건 툭툭 내뱉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은 너무 좋아요. 사모님, 앉으시죠? 하면서 막 이렇게 기술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속에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사기꾼 같아요. 그래서 기술로 싹 나를 마음을 움직이고 빼먹고 알맹이는 빼먹고 결국은 나중에 사기를 치네요. 그래서 이제 기술만 갖고 있고 진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이게 껍데기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대인관계를 형성하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실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술만 갖고 있는 사람은 주로 제비족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기술이 필요하고 진실이만 있는데 기술이 없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제비족을 만나면 뿅 가요. 왜 뿅 가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뿅 가다가 결국은 사기를 당하고 이런 제비족한테 빠지고 이런 사례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진실도 있지만 기술도 있다면 누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마음고생하다가 밖에 나가서 막 기술을 가지고 매너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막 돈도 주고 그에게 마음도 주고 때로는 몸도 주고 하면서 막 사건이 발생하고 외도가 발생하고 이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과 기술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던 경험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꼭 필요한 필수 요소 두 가지는 뭐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그렇죠. 진실. 두 번째, 네, 기술입니다. 예, 두 가지 생각하면서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의사소통은 어떤 기능을 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왔죠? 인간 이해 증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의사소통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의사소통의 기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이해의 증진이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아 성찰입니다. 자, 우리가 타인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알아가는 자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아 성찰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성장이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각각의 차이에 근거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존중받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소통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원활한 인간관계뿐 아니라 자기 성장이나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호적 관계 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은 서로의 감정을 전달하고 생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지만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단절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많이 형성하면 더 행복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행복한 삶과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0대 이상 직장인에게 이직하는 이유를 설문조사한 결과 약 70%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고 답변한 기사를 우리는 많이 봤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일이 어렵고 힘들기보다는 동료나 또는 상사나 이렇게 고객이나 이런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직하게 된다는 요인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가정에서도 겪는 관계 스트레스도 남편, 자녀, 또 시댁 식구 이런 관계 스트레스로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많은 사람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성공적인 인간관계와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인관계,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것인 만큼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존중해주고 다름을 인정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이 의사소통의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어떤 기능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5가지 기능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